마이크로 콘텍솔이라는 그 회사에 대한 기업 분석인데요. 이 회사는 저한테 큰 수익을 안겨준 종목인데요. 이제 저는 이걸 옛날에 사서 한 160% 정도 좀 수익을 어, 내서 저한테 그 도움을 많이 준 종목입니다. 마이크로 콘텍솔이 그 최근에 그리고 주가가 올랐다가 많이 떨어졌는데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영상을 좀 만들어 본 거고요. 이게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오르고 이랬으면은 그 이 영상을 아마 찍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회사의 내용을 좀 살펴봐도 좋겠다 싶어가지고 음, 이제 만든 거죠. 우선 이 회사는 반도체 업종에 속해 있어서 반도체 이제 검사용 소모품인 IC 소켓을 그 만드는 회사입니다. 어, 이 IC 소켓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반도체가 만들어지면은 양품 분량을 테스트하는 소모성 그 소켓인데요. 어,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버닌 소켓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 그 버닌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소비자에서 이제 반도체를 그 사용하는 환경보다 더 가혹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서 이게 좀 신뢰성이 얼마나 되나 좀 이런 걸 그 테스트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열적으로 좀 더 가혹하게 높은 온도를 계속 이제 그 칩에다 그 계속 그 신호를 주면은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그 버티고 또 얼마나 잘 품질이 괜찮은지 그런 것들을 열적으로 테스트하는 건데 그 테스트를 하는 이제 소켓을 만드는 거죠. 거의 IC 소켓의 대부분의 매출이 버닌 소켓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업 부분은 이제 가전 부문 사업 부분이 있는데 그 썰머 프로텍터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가전기기에 그 들어가게 되는데 제품 이름이 BM1, BM3, BM5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들어가서 만약에 그 가전제품이 뭔가 다른 어떤 요인으로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할 때 그런 걸 끊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은 게 그러니까 만드는 제품이 하나는 그 열적인 테스트를 가혹하게 하는 그 열적인 테스트를 그 하는데 사용하는 소켓을 만드는 거고 그리고 가전사업부에는 그 온도가 높아졌을 때 끊어주는 것들을 만드는 그런 회사죠. 국내에는 이 마이크로 콘텍솔의 경쟁사가 오킨스 전자라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센사타, 야마이치, 요거는 좀 해외 기업인 것 같은데 뭐 센사타 코리아 뭐 막 이렇게 해서 같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마이크로 콘텍솔의 제품은 소모성 제품이긴 한데 그 어쨌든 반도체 업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 반도체 업종은 뭐 디램 가격이 오르면은 그 반도체 메이커도 좋아지고 그 아래에 관련된 업체들이 좋아질 텐데 이제 디램 가격이 떨어지면은 또 그 역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이 소켓도 그 고객사의 CR이 늘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단가 인하에 대한 압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의 진폭이 매우 좀 큽니다. 이익의 진폭이 그 돈을 벌 때는 한 번에 크게 많이 벌고 또 돈을 못 벌던 시기가 계속 이어지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경기 순환주의 관점에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마이크로 콘텍솔의 투자 아이디어는 지금 이제 반도체가 그 세대가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시기에 그 이익 상승이고 그 경기 순환주의이기 때문에 그 고퍼에 사서 저퍼에 매도하는 전략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이익이 꺾여지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찾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신제품을 개발하면은 그 신제품이 납품될 때 초반에 이제 일정 수량까지는 급여 같은 그런 개발기들이 보존되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신제품이 출시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단가 인상이 좀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지금 시점에 그런 이익이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투자 아이디어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경쟁사인 오킨스 전자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건 좀 약간 옛날 2월 11일 이때 주가이긴 한데 경쟁사인 오킨스 전자의 시가총액이 3,800억인데 반해 마커네어 오킨 시가총액은 898억 정도로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주된 이유가 오킨스 전자는 버닌 테스트뿐만 아니라
그 5G나 전기자동차 사업을 하기 때문에 밸류를 이렇게 높게 받은 면도 있긴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오키슨전자 매출의 99%가 그 버닌 소켓이고, 마이크로 컨덱서도 거의 엄청나게 높은 비중이 버닌 소켓인데, 서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좀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예전에 샀을 때는 이제 오키슨전자가 이렇게 올라가는 좀 시기에 오킨스는 올라가는데 마커는 좀 이렇게 못 올라가지 하면서 약간 페어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매수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업계 현업에 있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두 회사의 차이점을 뚜렷하게 알 수가 있는데, 마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CEO가 그 일본에서 이런 기술을 배워가지고 와서 창업을 한 경우라서 뭔가 좀 꼼꼼하고 좀 뭔가 장인 정신 약간 이런, 그리고 품질이 좀 안정적이고 이런 게 있는 데 반해서 오키슨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특유의 그 빨리빨리 하는 문화가 있어서 아무래도 좀 품질이나 그 안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마컨보다 좀 열의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총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고, 비합리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마컨의 그 사업 보고서 보면은 보시는 것 같이 버닌 소켓 매출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모듈 소켓이나 SSD 소켓, 뭐 테스트 소켓 이렇게 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가전 사업부의 서멀 프로텍터는 BM135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거의 그 대부분 매출이 소켓이고요. 그 중에서 버닌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컨의 투자 아이디어가 DDR5 전환에 따른 이익 상승이기 때문에 과거 DDR3에서 DDR4로 변환했을 때는 과연 어떤 이벤트가 있었고 어떻게 주가가 오랐나, 좀 이런 것들 참조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과거에 이제 14년부터 그 마컨의 주가가 크게 상승한 부분이 있는데, 이때가 이제 DDR3에서 DDR5로 전환이 되면서 신제품 출시가 되고 좀 이익과 매출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상승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14년 3월부터 해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는데, 이때부터 매출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고 이익도 올라가면서 이익률이 높아지는 시기여서 계속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쭉 늘어나다가 15년 3월에 그 이제 피크였던 주가가 다시 떨어져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15년 6월이 그 이익이 꺾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시장에서 알고 다 이제 떨어진 걸로 보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요거는 시절 발표를 언제 했고 주가가 언제 갔고 이런 것들 디테일하게 좀 나열한 건데, 결과적으로 이제 매출이 꺾이기 전에 그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그 이후에 그 주요 주주 임원진들이 주식을 좀 매수하고 베어링 자산에서 매수를 하면서 마지막 여기 피크를 좀 만든 경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주요 주주가 막 주식을 많이 매수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더라고요. 조금 매수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좀 베어링 자산운용에서 같이 주식을 사면서 좀 올라갔던 경우가 있는 것 같고, DDR5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말에 인텔에서 엘더레이크를 출시해서 DDR5 양산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시기인데요. 올해 상반기부터 해서도 DDR5 전환율이 올라가고 해서 좀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3분기 때 그 마컨의 실적이 잘 나왔는데 3분기 여기 있네요. 3분기 매출이 127억으로 늘었고 이익률이 21.5%로 기존 과거 대비 현격하게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영업이익도 잘 나온 거죠. 이 잘 나온 이유는 따로 보면 될 것 같고, 3분기 사업보고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재고자산인데, 재고자산이 그 기존의 65억에서 86억으로 크게 늘어났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평가 손실 충당금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실제 과거부터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 손실 충당금을 용어가 좀 이렇게 입에 안 붙네요. 이런 것들을 봤는데 16년부터 한 21년 2분기까지는 그래도 한 20-30% 됐던 그런 평가 손실 충당금이 21년 3분기에는 12.30%로 굉장히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뭔가 재고자산에 대한 확신이 있고 좀 미래 업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것을 좀 추측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